안녕하세요. 차알못도 차잘알로 만들어주는 차알못 탈출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로 위에서 가장 위험있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차. 대한민국 대통령의 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차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통령 전용차 왜 미국 차일까?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는 차가 왜 미국 차일까? 우리나라에 좋은 차 많은데 국산차 쓰면 안 돼? 사실 대통령 전용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 외교 전략, 보안 수준이 모두 결합된 국가의 얼굴이에요. 과거에는 국산차도 쓰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 에쿠스 리무진, 2010년대엔 제네시스 EQ900 리무진까지 국산 고급 세단도 대통령 전용차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대통령 전용차로 본격 도입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안과 기술 수준입니다. 현대차도 좋은 차를 만들지만 미국 GM이 만드는 대통령 전용 에스컬레이드는 군용 방탄차 수준의 보호 능력, 테러 대응 장비, 위성통신 및 생화학 방호 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은 전 세계에서도 일부 국가만 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과의 전략적 외교 관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기반이 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전용차 역시 미국의 보안 프로토콜과 연동된 차량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제작된 에스컬레이드는 미국 대통령의 차량 비스트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설계 철학과 보호 체계를 일부 공유합니다. 국가 간 기술 공유, 보안 협력 체계가 적용된 결과죠. 셋째, 국산 방탄차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국내에도 제네시스 리무진 등 고급차가 있지만 방탄 기술과 검증된 글로벌 인증 체계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게다가 방탄차는 단순히 유리나 차체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량 구조 전체를 방호 설계부터 엔진 출력, 냉각 시스템, 타이어, 통신 장비까지 모든 요소가 설계 단계부터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안성과 외교 상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대통령 전용차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제차 선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실용성, 외교 전략이 함께 얽힌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은 SUV, 속은 요새. 미국 대통령 전용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캐딜락1은 멀리서 보면 일반 에스컬레이드 SUV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 차는 단순한 고급 SUV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실제 차량 무게는 약 8에서 9톤, 이건 일반 SUV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려면 차량 프레임도 기본 에스컬레이드가 아닌 픽업트럭 플랫폼 기반의 강화 셰시가 사용됩니다. 엔진 역시 기본 사양이 아닌 고출력 특수 디젤 엔진 또는 가솔린 V8급 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차체는 전면 방탄 설계, 차량 도어는 항공기 도어 수준의 두께이며 유리는 방탄 유리로만 약 13cm 이상 두께가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은 물론이고 폭탄, 수류탄, 화염병 등 물리적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내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완전 밀폐 구조, 생화학 테러에도 견딜 수 있는 산소 공급 시스템, 화재, 질식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 위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전용 혈액팩 보관 장치, 전자전 대비를 위한 내부 차폐 통신 라인도 갖춰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럼플렛 시스템, 총알이 박혀도 80km 이상 달릴 수 있으며 차체 하단은 폭발물 대응 장갑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심지어 차체 하부에 유압식 피스톤을 숨겨놓아 폭발이 감지되면 즉각 차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운전석과 내부는 어떨까요? 운전석은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훈련된 비밀경호 요원이 전담 운전합니다.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며 내부는 통신실처럼 구성돼 있어 실시간 위성통신, 군사연락, 핵심 지휘까지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작전실이자 전시 대비용 이동 지휘센터인 셈이죠.
말 그대로 겉은 SUV지만 속은 군사급 방어 능력과 정치적 기능을 모두 갖춘 하나의 완벽한 요새입니다. 3. 한국과 미국 대통령차 에스컬레이드는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차가 미국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와 같은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하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미국 대통령 전용차 비스트는 GM이 백악관을 위해 특별 설계한 군사급 차량입니다. 기본 디자인은 캐딜락이지만 실제로는 트럭급 프레임, 군용 방탄 기술, 독립 전자통신 시스템, 핵 공격 대비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타이어에 총탄이 박혀도 4개 중 2개가 터져도 100km 이상 주행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는 대통령의 혈액형에 맞는 피가 냉장 보관되어 있어 응급 상황에 즉시 수혈이 가능하죠. 그에 반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에스컬레이드는 미국 수출형 방탄 SUV입니다. GM에서 완성된 뒤 한국으로 인도되어 대통령실에서 일부 추가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즉 미국 대통령차는 전용 맞춤 제작차, 한국 대통령차는 고도 보안 사양을 갖춘 수출용 특수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은 비슷해도 방호 레벨, 통신 체계, 구조 설계는 상당히 다르죠. 또 하나 다른 점은 운용 방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차량은 보통 5에서 7대의 동일 차량이 함께 이동합니다. 어느 차량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죠. 게다가 전방, 후방, 측면 모두에 특수경호 차량과 무장요원이 탑승한 SUV가 따라붙습니다. 이 방식은 혼란 전술이라 불리며 실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이 공격을 유도하거나 공격 차량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한국 대통령 차량 역시 비슷한 전략을 일부 채택하고 있지만 차량 수나 경호 체계는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외부에 등장하는 퍼레이드나 공개 행사 때는 미국처럼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 운영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차와 한국 대통령차는 겉은 비슷하지만 철학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차량 자체를 국가방어 무기 수준으로 간주하며 군사 기밀로 철저히 통제하고, 한국은 보안과 실용성, 외교적 균형을 고려해 차량을 운용하는 거죠. 4. 왜 국산차를 안 쓸까? 국산 방탄 리무진은 불가능할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왜 외제차를 타지? 제네시스, 에쿠스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대통령 전용차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뜨거운 논쟁이에요. 과거엔 국산차를 썼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우 임페리얼, 쌍용 체어맨 리무진,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엔 현대 에쿠스 리무진, 제네시스 EQ900 리무진까지 실제 대통령 전용차로 쓰인 적이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국산차 사용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기반 비스트 도입,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산차 대신 미국차 사용이 고착화된 거예요. 왜일까요? 핵심은 국산차 기술력의 한계와 국가 간 보안 시스템 연동의 현실성입니다. 첫째, 방탄 기술의 인증과 검증 문제. 방탄차는 단순히 철판을 두껍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총탄뿐 아니라 폭발물, 화염, 생화학 무기까지 대응 가능한 복합 방호 설계, 차체 균형 유지, 방탄 유리 설계, 심지어는 연료 탱크 폭발 방지 시스템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상용차 기반으로 자체 개발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인증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둘째, 외교적 실용성 문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사외교 동맹국이자 보안정보 공유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입니다. 대통령 차량도 경호 시스템, 통신 장비, 위성 연결망 등이 미국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국산차를 쓰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이식하거나 다시 설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셋째, 정치적 오해와 상징의 무게. 대통령 차량은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의전, 보안의 총합이에요. 국산차를 탔다가 보안상 허점이 생기거나 혹은 해외에서 비교당하는 사례가 생기면 외교 무대에서 민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차가 국산인지 외제인지보다 보안성과 국제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국산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은 실제로 제네시스 지구공 리무진 기반의 방탄차 개발 프로젝트를 수년째 진행 중이고 2026년 이후 국내외 VIP 의전용 차량 납품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대통령 전용차, 그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SUV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상징. 우리는 대통령의 차를 그냥 비싼 SUV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얼굴, 안보의 상징, 그리고 외교 전략의 일환이죠. 대통령이 이동할 때 그 차 한 대는 단순히 대통령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길은 도로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토, 국제법상 치외법권의 상징이기도 해요. 즉 대통령이 탄 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외교 행사에서 차량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비스트가 전용 수송기에 실려와 공항에 내려지는 장면은 힘과 기술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의전 전술이죠.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 순방 시 차량 선택, 경호 행렬의 구성, 차량 동선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계산된 외교 프로토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차량은 국민에게도 신호를 줍니다. 위기 상황에는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교 무대에서는 국격과 국방 수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죠. 심지어 유사시에는 차량 자체가 지휘소, 방공 쉘터, 이동 전략 거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 전용차는 기술의 결정체이자 외교의 상징물로 간주돼요. 그래서 이 차를 만든 나라는 단지 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차는 그 나라가 타는 길을 보여줍니다. 6. 한국 대통령 전용차 시대를 타다. 대통령 전용차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화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과 외교 전략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엔 국내 완성차 기술이 아직 부족했기에 미국산 링컨 컨티넨탈과 캐딜락 플리트우드 같은 고급 수입 리무진이 사용됐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특히 중요했던 시대였고 자체 보안 차량을 만들기보다는 외산 고급차에 경호 장비를 덧붙이는 방식이었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캐딜락 플리트우드 브로엄 리무진, 김대중 대통령은 캐딜락 드빌 리무진,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 노무현 대통령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가드, BMW 760 시큐리티 등 외산 전용차를 이용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국산차만으로도 대통령 전용차급 품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자인, 품격, 기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된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2017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처음으로 미국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SUV가 도입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차종을 사용하면서 대통령 전용차의 기준은 국산차에서 다시 외산 방탄 SUV로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에요. 대통령 전용차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다시 글로벌 방탄 플랫폼으로. 그 안에는 우리 기술의 발전, 국가 안보의 기준, 그리고 외교 전략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7. 대통령의 차를 통해 본 대한민국. 우리는 흔히 자동차를 기술의 산물로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시대의 흐름과 정치, 그리고 국가의 철학까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저 고급 SUV가 아니라 한 나라를 상징하는 움직이는 요새이자 메시지입니다. 그 차는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대통령을 태우는 차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의 기술 수준, 국방 안보, 그리고 외교 전략을 함께 실어 나른다. 오늘 우리는 에스컬레이드라는 차를 통해 자동차의 기술을 넘어서 국가가 세계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차를 점검하고 그 차 위에 국가의 무게를 실어 나르고 있을 겁니다. 차알못에서 한 걸음 더, 오늘은 대통령 전용차까지 탈출하셨습니다. 차알못 탈출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